시작할게요. 자, 얘들아 140 펴봐. 너네 통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통계 어떨 때 했어? 통계 어떨 때 했어? 어? 너네가 뭐 어디서든 이렇게 주사는 들어봤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여자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연예인 순위 통계 자료 조사에 따르면 1위는 항상 뭐 유재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통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봐봐. 자, 시작할게요. 자, 3단원 통계가 좀 들어왔는데 일단 너네가 그러면 통계라고 하는 걸 배우는 목적이 뭐야? 당연히 이제 문제 맞추려고지만 통계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야? 조금 더 자료를 효율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려고 통계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냐? 통계라고 하는 건 다시 너네가 어떤 이제 자료들을 받아볼 텐데 그 자료들을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비교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살짝 예시를 들었다시피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순위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너네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막 보통 막 이렇게 원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여기 유재석 이래버리면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유재석이 제일 좀 인기가 많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어떤 자료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통계를 좀 배우기 앞서서 이 통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3 때 좀 배우지 않냐? 네. 그죠? 그지? 그때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 좀 먼저 좀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막 우리가 중3 때 뭐 대표값 뭐 이런 거 배워요. 대표값으로서 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요? 뭐 그런 거 또? 그렇지 또? 그 두 개는 안 써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 뭐지? 아 평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값을 하는데 살짝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 3포도 이런 거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첫 번째로 몇 개 용어를 좀 정리할 건데 용어 및 그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살짝만 좀 오늘은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 한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경화, 두 번째 선민, 세 번째 소영. 여기다 좀 칩시다. 자, 그래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본 거야. 자, 그랬더니 국어 점수가 있고 수학 점수가 있고 자, 영어 점수가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 경화가 국어를 100점을 맞았고 자, 수학을 100점을 맞았고 영어 누구 듣지? 영어 우리 학원 다니나? 아, 그래? 자, 40점 받았다 치자. 자, 그 다음에 선민이 같은 경우에는 가령 80점 받고 오늘 얼리고도 안 나왔잖아. 80점 받고 80점 받고 뭐 이랬다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소영이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다니나? 국어 수학 다녀? 오케이. 자, 그럼 수학 100점 받았다 치고 자, 얘는 80점 받았다 치고 영어 안 다녀? 60점 받았다 칩시다. 자, 한 요 정도로 받았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3명밖에 조사를 안 했죠. 그지?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쳐다본다 하더라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경화랑 소영이가 잘하는구나. 선민이가 좀 떨어지네. 문제가 많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경화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긴 한 건가? 뭐 이런 판단들을 우리가 할 거 아니야. 대충 뭐 말하는지 이해하죠? 국어 같은 경우에도 선민이랑 소영이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학원을 다녀야겠네. 대체 고민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근데 봐. 이건 우리가 3명이라서 할만했던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국영수만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럼 국영수만 보는 건 아닐 테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대표적으로 국수형만 적은 거지만 뭐 사회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기술과정, 음악, 체육, 뭐 프랑스어, 일본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걸 딱 쳐다봤을 때 수학은 누가 제일 잘하네 이렇게 보기가 좀 불편하겠죠. 무슨 말인지 되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은 3명을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비교 분석이 된 거지 우리 반이 3명만 있진 않잖아. 그럼 보통 예를 들어 내가 이런 툴로 30명을 적는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비교 분석하기가 좀 빡세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지? 그래서 등장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평균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첫 번째 개념이 평균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
경화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부모님께서 경화 시험 어떻게 봤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머나 뭐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40 이렇게 다 읊어도 되지만 아 나 그냥 뭐 대충 한 80점 정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경화가 봤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내가 그냥 대충 퉁 쳐서 80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왜 80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내가 지금 평균 얘기한 거 알아? 그죠? 요거 세 과목 받으면 얼마야? 240이고 나누기 3하면 얼마지? 네, 그래서 지금 경화의 대표적인 대표값은 80 정도예요. 괜찮으시지? 자, 같은 논리로다가 선민이 같은 경우에도 80, 80, 80이니까 얘는 80점 정도가 평균이겠죠. 그 다음 소영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40이니까 80점 정도 받을 거야. 평균이. 자, 그럼 다시 내가 지금은 세 과목을 하나로 바꾼 거긴 하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과목이 굉장히 뭐 한 10개, 20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시험 보는 과목이.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요거 하나만 적으면 조금 더 자료를 효율적으로 표현한 거기는 하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오케이. 그런데 평균의 단점이 있어. 뭐지? 지금은 우리가 이 왼쪽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이 내용을 숨겨요. 그리고 80만 가. 그러면 어떠한 경로로서 80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경아랑 선민이랑 소영이가 대충 모든 과목들에 대한 밸런스가 그냥 비슷비슷하네 정도로밖에 분석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경아는 영어를 조졌고 선민이는 그냥 무난무난한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편차예요. 자, 편차라고 하는 용어도 중3 때 배워요. 편차가 혹시 먼저 알아? 평균과의 차이를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시 우리가 중딩 때 이 각각의 이런 값들 있잖아요.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 얘들아? 그쵸? 내 점수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별량인 거야. 변화되는 양. 그러면 편차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자, 별량에서 자, 평균을 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이 별량 그냥 이런 각각의 점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다시. 자, 지금 현재 경화의 평균은 80이죠? 그럼 여기서 편차를 좀 구해볼게요. 자, 국어는 편차가 그럼 얼마지? 밑에다 살짝만 좀 적을게. 얘에서 얘 빼면 되죠? 얼마지? 20이에요. 얘는 얼마지? 20이에요. 얘는 얼마지? 마이너스 40이에요. 여기까지 뭐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얘는 0, 얘는 0, 얘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평균이 80이니까 얘 0, 얘 20,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20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지. 근데 들어봐 얘들아. 어차피 내가 편차를 조사할 거면 굳이 뭐하러 그러니까 편차를 이렇게 다 쓸 거면 뭐하러 다 써? 원래 점수 보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이해? 내가 애초에 이걸 노란색을 그러니까 흰색을 지우고 애초에 노란색을 쓸 거라면 뭐하러 써? 그냥 원래 점수 보는 게 낫지. 어차피 개수는 그만큼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러니까 이 편차들도 이 편차들을 대표하는 값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냥 애초에 노란색을 다 쓸 거면 뭐하러 써? 흰색을 보는 게 낫지. 무슨 말하는지 알죠? 그래서 편차들도 대표하는 편차의 대표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얼마죠? 0 나와요. 얘 다음 얼마지? 0. 얘도 다음 얼마지? 0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편차는 항상 다음 얼마 나와? 0이 나와요.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내가 편차들을 그냥 다 구하면 그래서 다 더하면 항상 0이 나오니까 뭔가 똑바른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0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서 20씩 이렇게 생기면 지금 답에서 0 나와야 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40에서 0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느낌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얘가 20이었다라는 건 일단 뭔가 평균과 차이가 20 정도 난다는 소리인 거지. 얘도 20 정도 난다는 소리인 거고 얘도 40 정도 난다는 소리야. 그 크기를 살리고 싶어. 그럼 수학에서는 음수의 크기를 살리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절대값을 취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일단 음수를 양수로 바꾸고 싶으면 제곱을 하면 돼요. 편차의 목적은 결국 평균과의 차이니까. 맞게 이해돼? 그래서 근데 다만 이 통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저걸 절대값 취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취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부터 살짝 요 용어들은 중요해요. 그 다음 등장한 게 얘들아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아마 이제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을 거야. 분산이라는 말이. 자, 분산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편차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어 조사한 게. 그래서 그 편차들을 제곱해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왜냐면 그냥 편차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어차피 또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표값이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쌤이 요 밑에다가 이거 제곱 좀 할게요. 그럼 400, 얘 400, 얘 1600. 괜찮냐? 네. 단어 얼마지? 2400 나누기 3하면 800.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800이야.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제곱 해봤자 0이니까 나누기 3 해봤자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제곱하면 0, 제곱하면 400, 제곱하면 400이니까 다 더하면 800이고 나누기 3하면 얘는 대충 3분의 800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다시 만약에 내가 과목 시험을 30개 봤어. 그래도 정보가 몇 개로 준 거야? 다시 예를 들어 내가 과목 시험을 30개를 봤어. 국수, 영, 뭐 탐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봤어. 그럼 과목에 한 30개 정도 시험을 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평균과 분산만 딱 쓰면 그 모든 과목들의 점수가 다 사라지잖아. 그리고 사람들의 명수도 예를 들어 많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수많은 정보가 딱 몇 줄로 줄어? 2줄로 준 거지. 그럼 조금 더 내가 자료를 지금 효율적으로 일단 정리는 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일단 얘기 잘 들어. 이 분산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이런 느낌이야.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분산이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지? 네, 편차, 평균과의 차이가 컸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죠? 만약에 분산이 작았었다는 소리는 평균과의 차이가 적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다시 이 정보들 기억하시죠? 지울게. 자, 만약에 너네들한테 이렇게 정보가 빠졌으면 자, 이걸 몰랐다 치자. 그러면 지금 현재 경화도 80점, 서민이도 80점, 소윤이도 80점이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얘네가 그냥 다 실력들이 무난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정보가 하나 뜨잖아? 그러면 800이고 3분의 800 이거 월등히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평균이 똑같아. 근데 얘가 분산이 더 커. 어떤 판단할 수 있지? 하나 조졌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야. 이해했어요?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이 커. 그럼 평균과의 차이들이 오지게 막 이렇게 컸었다는 거잖아. 아, 그럼 뭔가 평균과 멀리 떨어진 게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못 본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경화는 성적의 폭이 엄청 두수락하거나 뭐 이런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런데 선민이는 80인데 분산이 0이야. 그냥 0이라기보다 얘들아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선민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80과 무난무난하게 그냥 80점 원저리 점수들을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소영이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일단 선민이보다는 작아. 얘는 경화보다는 작아. 자, 그러면 일단 소영이는 경화보다는 점수폭이 막 크진 않구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요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내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분산의 용도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쓰는 거야. 근데 다만 잘 봐.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할 때 분산을 쓰진 않아요. 하나 더 등장해요. 뭐냐면 분산의 루트를 취한 게 등장을 해요. 자, 분산의 루트를 취한 게 등장을 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약간 괜찮죠? 자, 그러면 표준 편차가 등장을 한다는 건 이제 이 값이 몇으로 떨어지는 거냐? 루트 800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다시 얘가 루트 800으로 떨어지고 얘는 뭐 루트를 치워도 0으로 떨어지고 얘는 루트에 3분의 800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질문. 우리는 분산만 본다 하더라도 방금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값들 평균은 비슷한데 얘네들의 점수의 폭이 어느 정도 크고 얘는 좀 무난무난하게 받았고 이런 것들 내가 파악을 했거든. 분산으로도 파악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 그런데 왜 굳이 표준 편차가 등장을 했을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 봐. 분산은 어찌됐건 평균과의 차이를 뭐 했어요? 제곱을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점수가 아마 내가 기억하는 100점이었는데 그럼 얘네들이 차이가 원래 얼마야? 20이지? 차이만 봤을 때. 근데 제곱하면 400. 숫자가 너무 뭐해? 커요. 내가 원래 생각했던 차이보다 커져요. 그걸 다시 좀 줄이고 싶어. 그래서 루트를 취했다. 는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아니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건 안 나와. 이런 건 안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혹시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냥 좀 이유를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단위 때문이야. 다시 자, 조금 쉽게 예시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점수 조사하고 있죠, 얘들아. 이게 점수가 아니라 키였다 치자. 키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뭐지? 센티미터예요. 그지? 자, 평균은 모든 애들의 키를 다 더해서 나누기 명수한 거죠. 그럼 평균의 단위도 뭐야? 당연히 센티미터지. 그죠? 평균적으로 얘네가 한 이 정도 센티미터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편차도 마찬가지. 별량에서 평균 뺀 거잖아. 그럼 센티미터 뺀 거니까 뭐지? 센티미터예요. 근데 분산은 편차를 뭐 했죠? 제곱을 했죠. 센티미터가 뭐 되죠? 제곱이 돼요. 센티미터를 제곱하면 넓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갖다 주는 정보가 뭔 거야? 넓이인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루트를 취해줘야 다시 뭐로 튀어나와? 센티미터로 튀어나와요. 하나의 이유는 단위를 맞추기 위함이야. 단위가 안 맞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것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메인 이유예요. 뭐냐면 자, 내가 분산이든 표준 편차든 알고 싶은 목적은 평균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즉 분산이 크다는 소리겠지? 그럼 평균과의 차이가 크다는 소리인 거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죠? 그럼 잘 봐. 다른 예를 들어 여러분들 좌표평면상에 집중. x1, y1이 있어요? x2, y2가 있어요? 괜찮죠? 이 둘 사이 거리 구하고 싶어. 식 어떻게 되지? 루트에 x2 x1의 제곱 뭐 뒤에 거 있는데 굳이 안 쓸게.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거리를 의미해요. 뺀 거를 제곱하고 루트를 취하는 게. 뭐 안 느껴지나? 자, 분산에 뭘 취하는 게? 루트를 취한 게 표준 편차예요. 근데 분산이 뭐라 했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걸 내가 조금만 풀었으면 루트에 편차가 뭐였죠? 별량에서 뭘 뺀 거지? 평균을 뺀 거죠. 그걸 뭐 했죠? 제곱하고 뭐 취했죠? 루트 취했죠. 그럼 이게 기하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야? 정말로 평균과의 거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돼? 그죠? 따라서 표준 편차가 실제로 나한테 의미를 하는 게 식 보면 이해하시죠? 별량과 평균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나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쌤이 예시로 든 거에 대해서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이 좀 오시나? 요게 일단 첫 번째. 괜찮으시죠? 칠판 한번 좀 지울게요. 가만히 계세요. 자, 뭐 좀 헷갈리죠, 질문? 괜찮으시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뭐 도수 분포표 뭐 이런 거 배워요. 줄기와 잎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히스토그램. 아니에요. 자, 봐봐. 거기 우리 첫 번째 테마에 뭐라 쓰여 있어요?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라고 위에 그 제목 있는 거 보여? 그지? 일단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할게. 잘 봐. 자, 첫 번째.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예요. 오늘 우리 목적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줄 알면 성공. 알겠지? 오케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 그 명제는 방학이 2월 6일이죠. 예. 그리고 경상은? 그 조사 형님이 지난주 숙제던데. 금요일 다음 주. 다음 주 2월 3일. 2월 3일. 예. 동명은 2월 1일. 그러면 영지는 한 주예요? 그 주? 이거 월화수목금? 그럴 것 같아. 그럼 너네 수금 다 못하? 4시 7시? 대동세목은 일단 명지 조사하고. 끝나고 바로 뛰면 올 수 있을 것 아,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동명은 2월 1일부터 며칠까지야? 저건 우리 한번 조사했던 것 같은데, 그지? 그치? 그럼 너네가 그 2월 6일부터 10일 주를 너는 같아. 그 다음 주는 갈 거야. 오다? 그럼 그 주 한 주는 쉬어야겠네 한번. 대동은 부터 한 주야? 정상 수업이야? 한주 수업이라는데? 그래서? 저 몰라요. 나 그냥 한번 떠봤어. 거짓말. 어떻게 하셨어 할까봐. 영화 나 잘했어? 자, 보자 얘들아. 이산항률 변수는 뭐예요? 얘들아, 이산항률 변수가 나와 있죠. 이산항률 변수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경아 뭐야 이산항률 변수가? 굿.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 제목명을 봤을 때 다 모르는 말일 거거든요. 근데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뭔가 셀 수 있는 변수 이런 느낌으로 일단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때 확률 변수가 무슨 말인지는 아직 조금 헷갈릴 거야. 그건 조금 이따 얘기 좀 할게요. 자 예시를 좀 들게. 잘 봐. 이거 확통 A반이잖아. 예. 확통 A반이 시험을 봤어요. 확통 A반이 시험을 받고 70점 아래는 B반으로 강등당하는 시험을 예를 들어 봤다라고 치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었다 칠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성현아 100점 몇 명 있다라고 칠까요? 2명. 오케이 100점 2명.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자 90점 몇 명? 3명. 오케이 3명. 자 80점 3명. 너무 화한데? 자 70점 1명이라 진짜 1명 보내자. 자 60점 1명. 이렇게 좀 하면 10 맞아? 10 맞아? 예. 오케이. 수민아 봐봐. 저렇게 예를 들어 점수를 받았었다라고 치자. 내가 너네들한테 자 확통 A반의 확통 점수의 평균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너네 구할 수 있지 않나? 구하는 방법 지금 생각했어요? 그럼 아마 너네가 구하는 방식이 이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100 곱하기 몇? 2. 그 다음에 90 곱하기 3. 자 그 다음에 80 곱하기 3 플러스 70 곱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60 곱하기 1 해서 너네가 이렇게 쓴 목적은 아마 총점을 구하기 위함이었겠지. 그죠? 그리고 얘들아 이걸 몇으로 나눠? 누구야? 희삼쌤이셔? 희삼쌤이 저렇게 소리도 지르시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이게 총점인 거 괜찮죠? 그럼 이게 그동안 우리가 중딩 때 구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 무슨 변수라 나와 있어 얘들아? 확률 변수. 그럼 다시 저 변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별량 정도에 해당되는 느낌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럼 여기서 변수는 점수인 거네요. 그래서 100점이라는 변수, 별량, 90점이라는 변수, 80점이라는 변수, 70, 60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마침 확률 변수래요. 왠지 좀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우리는 이걸 혹시 이렇게 선민아 찢을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찢는 거 얘들아 괜찮죠? 여기 좀 내가 찢으면 다시 잘 봐. 10 아니지 100 곱하기 10분의 얼마냐? 2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만 하시면 됩니다. 90 곱하기 10분의 3. 자 그 다음에 80 곱하기 10분의 3. 자 그 다음에 플러스 70 곱하기 10분의 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60 곱하기 10분의 1. 소영이 괜찮아? 네 얘들아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다시 이때 여러분들이 보면 앞에 있는 100, 90, 80, 70, 60이라고 하는 건 변수죠. 그지? 자 그런데 이 10분의 2라고 하는 게 건우야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전체 인원수 중에서 음? 1점 맞은 사람의 인원수. 저거죠. 10명 중에 2명.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10명을 주머니 안에 넣었어. 눈 감고 뽑았어. 얘가 100점을 받았을 확률은? 10분의 2인 거네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10분의 2가 100점을 받을 확률이야. 여기까지 돼? 그 다음 여기 있는 10분의 3이 90점을 받을 확률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10분의 3이 80점을 받을 확률, 70점을 받을 확률, 60점을 받을 확률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 우리는 그동안 평균을 구하는 게 무조건 전체 명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딱 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총점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명수를 나누는. 근데 이제는 나는 뭐냐면 이 점수에다가 이 점수가 나올 뭐만 알면 돼? 확률만 알면 돼요. 그럼 그걸 곱하면 돼. 그걸 더하면 그게 평균을 의미해요. 여기까지 납득하시겠어?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약분시키면 얘들아 5분의 1이잖아. 그렇다고 전체 명수가 5명인 게 아닌 거잖아. 실제로 지금 10명인 것처럼.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이기 편하게 표로 만들면 이래요. 자 봐. 자 이렇게 있고 요렇게 좀 있고 여기에 거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x1, x2 가서 xn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쓴 거랑 매칭을 시키면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뭐 이런 관계인 거야. 여기 이제 그 값들을 쓴 거 여기까지 돼? 그 다음 거기 밑에 보시면 p x가 뭐 x 뭐라 그랬지? n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i라 나와 있나? i라 나와 있어요? 오케이 xi 뭐 이거는 애들 안 중요해. 그냥 번호 매기는 거라. 그럼 이렇게 하면 얘들아 우리가 이게 확률을 의미하는 거 정도는 알죠? 그럼 이게 뭐냐면 x가 xi일 때의 확률 이런 거거든. 그 말은 내가 이 밑에 10분의 2를 적어놓는 거랑 마찬가지 맥락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다시 여기에는 그럼 쌤이 px1 여기에 px2 x2일 때 확률 댕댕댕댕댕 가서 p x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명수 주어져 안 주어져? 안 주어져요. 대신에 그 각각의 변수가 나올 때 그 녀석이 나올 수 있는 발생 가능한 뭐가 주어져? 확률이 주어지는 거야. 그럼 이 확률에 따른 변수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를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이해돼? 이제 명수가 안 나오고 100명을 받은 애들이 2명이야가 아니라 100명을 받은 애들의 확률이 5분의 1 정도 돼.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맥락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다만 지금 내가 이 변수들을 얘들 하나 둘 셋 넷 뭐 할 수 있어? 셀 수 있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점수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이렇게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럼 셀 수 있으니까 유한 게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정보를 표로 주어질 수 있겠죠.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니까 유한계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확률에 대한 분포를 보여준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률 분포차라고 불러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있는 정보는 표로 정보를 주어지는데 그 표가 그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값이 주어지는 표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 대충 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냐면 이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표로 뭘 구할 줄 알면 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3개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들어갈게. 첫 번째 평균. 자 평균은 자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요건 이제 표현 양식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겠지? 자 얘는 대문자 2라고 쓴 다음에 요 변수들의 대표하는 걸 우리가 그냥 대문자 x라고 써요. 뭐 받아들이는 어려움 없으시지? 그럼 여기에 우리가 x 쓰고 닫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걸 읽을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이건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건 표현이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편의상 스몰 m이라고 쓰기도 해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끔 내신에서 이 평균과 같은 말로 이 평균을 기대값이라고도 불러요. 평균. 내가 기대하는 정도. 뭐 그렇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 거기다 잘 들어. 그동안은 우리가 다도하고 전체 명수로 나눴지만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그냥 얘랑 얘를 뭐하고 곱하고 더하기 얘랑 얘를 뭐하고 곱하고 더하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곱해서 뭐하면 돼? 더하면 되겠다. 납득하시죠? 요거랑 같이 매칭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내가 그럼 살짝 풀어서 쓰면 x1 곱하기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값 px1 이렇게 플러스 x2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값 px2 이런 식으로 해서 댕댕댕댕댕댕 가서 플러스 xn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 pxn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번호들이 얘들아 1, 2, 3, 4에서 n까지 바뀌잖아. 그리고 더하기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더하는 걸 약간 기호를 써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거기 교재 뭐라고 뭘 취해? 시그마 기호가 있는 거 괜찮으시죠? 그지? 자 그래서 시그마 자 우리가 주로 이건 이제 그 통계에서 i를 많이 써서 i는 1부터 n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확률 변수부터 n번째 확률 변수까지 자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 값들을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이게 평균이겠구나.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다른 것보다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신 다음에는 외워놔야 돼요. 왜? 구하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리고 쌤이 살짝 말했어야 되는데 넘어갔어. 뭐냐면 봐봐 얘들아. 여기 확률값 10분의 2죠. 여기 10분의 3이죠. 여기 10분의 3이고 여기 10분의 1이고 여기 10분의 1이지. 이거 답이 얼마지? 1. 신기해 당연해. 당연한 거죠. 발생 가능한 모든 확률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거기 보시면 여기에 표에 이렇게 하고 여기 뭐 합계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 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즉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얘들아 발생 가능 확률 다 더한 거잖아. 당연히 얼마야? 1이. 이해했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표가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예를 들어 표가 딱 그 칸이 3개가 딱 쳐.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를 A로 비워놨어. 그럼 그냥 A 얼마야?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찾는 것도 얘들아 뭐 당연한 거죠?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평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분산이에요. 자, 분산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대문자 V를 좀 쓰고 괄호 열고 X라고 좀 씁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저걸 읽을 때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근데 내가 분산의 정의가 뭐였지?
뭐의 제곱의 평균이었거든요.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 그럼 편차가 뭐였지? 별량 빼기 평균이었죠. 근데 이제 변수라고 써도 이해하시죠? 그러면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 그걸 뭐해? 제곱한 다음에 평균 때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평균을 구한다는 건 결국 그때그때의 대응하는 녀석의 확률값들을 곱한 다음에 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잘 들어. 내가 잘 봐. 이거 살짝만 좀 계산을 하면 부탁 할게요. 20 나오고 27 나오고 24 나오고 7 나오고 6 나오니까 하면 13 하면 얼마야? 내가 할게. 51.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2죠. 다 더하면 얼마지? 71, 13, 84. 대충 84라 치자.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지금 얘네들의 점수가 190, 80, 70, 60이었는데 평균이 얼마 나왔어? 84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녀석의 편차 체크가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죠. 그치? 자, 그럼 얘가 지금 현재 편차가 16 나왔어. 그럼 질문. 편차가 16인 녀석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2가 아니겠냐? 10분의 2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편차들을 구해도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값은 얘들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이걸 제곱한다고 대응하는 확률들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럼 잘 봐. 그럼 선생님 혹시 이렇게 써도 이해되나? 분사는 자, 시그마 바로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다 할 건데 각각의 변수들을 xi 이렇게 좀 했었죠? 그 변수들의 전부 다 누굴 뺄 거냐면 평균 m이라고도 쓴다 했죠? 이것들을 뺄 거야. 그리고 얘를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얘가 평균 빼고 제곱되고 얘가 평균 빼고 제곱되고 얘가 평균 빼고 제곱되고 얘가 평균 빼고 제곱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들은 안 바뀌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밑에 그냥 대응하는 확률값들을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시면 이게 그것들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겠다. 받아들여져? 이해했어? 오케이. 성인이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봐봐 멈춰서 봐봐. 지금 보시면 원래 내가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자, 요거 빼면 성인아 6인 거네. 이거 빼면 마이너스 4죠. 이거 빼면 6이죠. 맞나? 미안. 마이너스 14죠. 이거 빼면 얼마지? 마이너스 24인가요? 그럼 여기까지. 그럼 얘를 제곱한 거 곱하기 2. 왜냐면 평균 때려야 되는 거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니까. 그러면 얘를 제곱한 게 두 개씩 있는 거지. 그럼 얘 제곱 곱하기 2, 얘 제곱 곱하기 3, 얘 제곱 곱하기 3, 얘 제곱 곱하기 1, 얘 제곱 곱하기 1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성현아 이렇게 찢을 수 있지. 그 말은 결국 얘 제곱한 거 곱하기 10분의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얘 제곱한 거 곱하기 10분의 3, 얘 제곱한 거 곱하기 10분의 3, 얘 제곱한 거 곱하기 10분의 1, 얘 제곱한 거 곱하기 10분의 1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걸 지금 뭐 했어요? 제곱했어요. 그 다음에 원래 명수를 곱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그거에 대응하는 뭘 곱해도 확률 곱한 다음에 다 더해도 어차피 그것들에 대한 평균을 의미할 거라는 거지. 납득하시겠어요? 수영 이해돼? 영어 안 되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계산해. 숨 넘어가는 줄. 이해되죠? 자, 그럼 얘들아 이게 분산의 정의예요. 그런데 시그마 너네 곱셈 나오면 시그마 곱셈 어떻게 풀어? 뭘 어떻게 풀어? 전개하지. 뭐 그지 않냐? 시그마는 전개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전개 좀 할게요. 그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제곱하면 xi의 뭐냐? 제곱 곱하기 pxi 하고 분배한 거야. 잘 따라와. 그 다음 플러스 질문. 요 n 값은 변하는 값이야? 정해진 값이야? 정해진 값이겠지. 어떤 자료를 조사하며 평균은 정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2 똥똥 나오는 거 돼요? 제곱하면 2 똥똥이면 내가 이쪽에 마이너스 2m은 상수니까 밖으로 빼도 돼? 그 다음에 시그마 취하고 2m만 하면 돼요. i는 1부터 n까지 xi 남겠죠? 거기에 또 pxi 이렇게 곱해지겠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 뭐 할 거야? 제곱. 근데 이거 상수니까 밖으로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어. 자, 그 다음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xi 이렇게까지 딱 정리가 되겠죠? 납득하시겠어요? 오케이. 얘들아 잘 봐. 충분하네. 시간 충분하네. 이거 얼마 하게? 선민이? 이거? 이거? 아까 요 밑줄 친 것만. 안 보여요. 어허, 그런 방법을 쓰시겠다. 성환이 이거 얼마일까? 아, 이거
근데 이거 그냥 m 제곱하는 애들 이거 곱한 거야? 괜찮지? 그럼 봐봐 얘들아. 요게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n까지 넣어서 다 뭐 한 거지? 더한 거잖아. 근데 1 넣으면 x1일 때 확률이지. 2 넣으면 x2일 때 확률이지. 3 넣고 해서 n까지 넣으면 n까지의 확률들을 다 뭐 한 거야? 다 더한 거. 아까 다 더한 거 얼마 했지? 1.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몇이에요? 1이. 괜찮죠? 선민이 이해돼? 오케이. 그럼 선민 혹시 요거는 안 보여? 혹시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건 얼마예요? 의미를 보자 얘들아. 각각의 변수에 그 변수에 대응하는 뭘 곱했지?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뭐 했어? 더했죠? 이게 우리가 불과 한 4분 전에 한 뭐예요? 평균인 거 이해돼요? 한 4분 전에? 그죠? 자 그러면 얘 뭐라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기왕 내가 지금 m이라 썼죠? 그럼 이거 내가 m으로 써도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요거는 의미 부여를 좀 합시다. 각각의 변수들을 뭐 했죠? 제곱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100을 제곱하고 90을 제곱하고 80을 제곱하고 70을 제곱하고 60을 제곱한 거잖아. 그럼 100을 제곱하면 만이잖아. 너 지금 만이 3명 아니야? 즉 이걸 제곱한다고 해서 그 제곱한 결과들에 대응하는 확률값들이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죠? 만이면 그 만인 애들은 어차피 3명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말은 다시 얘는 제곱한 값들의 뭘까요? 인 거 납득하시겠어요? 제곱한 변수들의 평균? 좀 이해 안 되지? 오케이. 규민이 돼요? 아, 네. 오케이. 서빈이 돼요? 영우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얘들아 봐봐.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 x의 평균. 근데 쟤는 제곱한 거의 평균이죠. 그래서 얘가 우리 이걸 어떻게 쓰냐면 제곱한 거의 평균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써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얘는 제곱의 평균인데 요거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몇 m제곱이야? 2m제곱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죠. 따라서 내가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좀 쓰면 자 확률 변수 x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을 뭐 한 걸? 네, 평균을 제곱한 걸 빼도 돼요. 이렇게도 분산을 구할 수 있어. 실제로 나왔고 이걸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한 정석대로 푸는 거.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럼 너네가 편차 제곱 문제에서 정보 나오면 그냥 다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들을 곱해가지고 구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나는 요 결과가 왜 나오는지 그냥 살짝 한번 보여주려고 좀 쓴 거고. 괜찮으시죠? 얘들아 분산까지만 구할 수 있으면 표준 편차네. 개시. 그냥 분산에 뭐 취하면 돼? 네, 루트 취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자, 표준 편차는요. 자, 우리가 약간 육자를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좀 써요. 요런 느낌으로 써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시그마라고 읽어요. 거기 보시면 둥글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지?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몇 번 쓰다 보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시그마라고 읽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써요. 그럼 이게 뭐야?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루트 안에 뭐 써도 돼? 네, vx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산까지만 구할 줄 알면 뭐 표준 편차 루트 치면 되는 거니까. 충? 오케이. 이런.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문제도 풀어봐야 되지 않나? 문제는 은퇴쌤이랑 다음 시간에 한 번씩 풀어보세요. 아니, 시간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까지 배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되셨습니다. 숙제 너네 독립 여기 확률 끝까지 100일 쪽까지. 통계는 오늘 했던 내용 복습만.